삶은 퍼즐과 같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평생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며 살아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조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닳았거나 색이 바랬거나 심지어는 원래 자리에 없는 조각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조각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제 삶을 특별하게 만든 흔적들이더군요. 반듯하게 들어맞지 않는 조각들이야말로 제가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 손녀가 학교에서 만든 컵을 선물해줬습니다. 흙으로 빚은 컵이었는데 한쪽 손잡이가 조금 휘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손녀는 미안해하며 할머니, 제가 좀 서툴러서 다음엔 더 잘 만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손녀야. 할머니는 이 컵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단다. 똑바른 컵은 세상에 널렸지만 이렇게 너의 서툰 마음이 담긴 컵은 단 하나뿐이거든. 그 컵은 제게 완벽하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 컵과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빚어진 삶은 차갑고 밋밋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수와 불완전함이 담긴 삶은 따뜻하고 특별한 나만의 작품입니다. 불완전함은 때때로 우리를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젊은 날 저는 바느질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손주에게 줄 조끼를 만드는데 아무리 뜯고 다시 해도 실밥이 삐뚤빼뚤하게 박히는 겁니다. 결국 조끼는 완성하지 못하고 서랍 속에 처박아뒀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그 서랍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조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그 삐뚤빼뚤한 실밥들이 제 눈에는 하트 모양처럼 보이더군요. 제가 얼마나 그 조끼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어쩌면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그 삐뚤빼뚤한 노력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여기곤 합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훈장이라고요. 젊은 시절에 저는 그토록 원하던 완벽함을 얻지 못해 늘 안달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능숙하지 못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 삶의 굴곡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제 제 얼굴의 깊은 주름들은 숱한 웃음과 눈물을 담아낸 저만의 기록이고 흰 머리카락은 길고 지난한 시간을 잘 견뎌낸 저의 증표입니다. 이런 흔적들은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저만의 훈장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다 오히려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죠. 그들에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늙으면 무릎에 상처도 잘 안 생긴단다. 어차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너에게는 있다라고요.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진 불완전함의 흔적들은 바로 그 힘든 시간을 용기 있게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과거의 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미련이 우리를 현재에 머무르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팔아 자금을 댔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한동안 저는 그 후회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며 그때 아파트를 팔지 않았더라면 하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한숨 소리를 들은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때 할머니가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아빠제 아들과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손주의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파트를 잃은 사실에만 매몰되어 그 과정에서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단단한 관계가 되었는지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기보다 그 과거의 경험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짐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굳이 힘을 줘서 떨쳐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덕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후회와 미련을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때 그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더 부자가 되었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대신 사업이 실패했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돈이 된 지인 한 분은 은퇴 후 귀농을 꿈꾸다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세상과 등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재능 기부로 그림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행복을 되찾은 그분은 이제 말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돈만 아는 옹고집이 되었을 거야. 그때 그 사기꾼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찾은 셈이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과거의 아쉬움에 연연하는 대신 그로 인해 얻게 된 보물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했더라면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현실의 여정입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후회에 마침표를 찍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짐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게 정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불완전합니다. 젊어서는 그 불완전함을 숨기려 애썼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완전함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을요. 제가 서툰 요리를 해도 가족들은 맛있게 먹어주고 가끔 엉뚱한 실수를 해도 친구들은 함께 웃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완벽한 나를 내려놓고 그저 나로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엉뚱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불완전함들이 모여 바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까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감사와 사랑을 채워넣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젊어서도 입에 달고 살던 말입니다. 언제나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애썼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저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야만 안심이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 대신 딱딱한 가면을 쓰고 있었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손주 녀석이 태권도 시험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잔뜩 긴장한 얼굴을 보니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얼마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는지요.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손주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나 틀리면 어떡하지? 아빠, 엄마 실망하면 어떡하지? 저는 그 아이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태권도 기술은 틀려도 괜찮단다.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지. 만약 틀리더라도 아빠, 엄마는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더군요. 괜찮아, 실수해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 이 쉬운 말들을 남에게는 해주면서 정작 저 자신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제가 완벽해야만 했던 이유는 어쩌면 저 자신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완벽주의라는 것은 마치 투명한 쇠사슬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죠.
저는 그 쇠사슬이 저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사실 그 쇠사슬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짐을 지고 있느라 저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빈틈을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제게 더 다가오고 저 또한 마음 편히 그들에게 기대어 쉴 수 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그 쇠사슬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최근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는데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캐리어가 엉뚱한 곳으로 배달되고 예약한 호텔 방은 물이 새서 엉망이었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 친구는 여행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잔뜩 화가 났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이 원래 이런 거 아니야?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의 묘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는 피식 웃음이 터졌고 그 후로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을 인생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여기며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짜인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언제든 길을 잃을 수 있는 자유여행과도 같습니다. 지도에 없는 골목길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비를 만나기도 하죠. 그때마다 계획대로 안 됐네 하고 화를 내기보다 이게 바로 삶의 묘미구나 하고 유머를 발휘한다면 어떨까요? 삶을 더 가볍게,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유머는 완벽주의의 독을 해독하는 좋은 약입니다. 한 예로 저는 종종 요리를 하다가 간을 잘못 맞춰서 음식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렇지 하면서 자책했을 텐데 요즘은 여보, 오늘 요리는 새로운 실험작이야. 실패작일 수도 있고 하면서 웃어넘깁니다. 그러면 남편도 장난스럽게 그럼 난 오늘 새로운 미식가로 거듭나겠네 하면서 함께 웃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유머 덕분에 우리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삶에 힘을 빼고 나니 웃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걷기를 참 좋아합니다. 젊을 때는 늘 앞만 보고 빨리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보폭을 맞추려 애썼고 혹시라도 제가 뒤처질까봐 불안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추세요. 남들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속도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익숙해지니 새로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평소에는 지나쳤던 작은 새들의 지저귐까지. 빨리 걸을 때는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속도에 맞춰 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나만의 속도로 걷는다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해서 저도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창이 새로 배운 악기 실력을 뽐낸다고 해서 저도 완벽하게 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화초를 돌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행복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깨에 힘을 빼고 진정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을 신경 쓰지 말고 나만의 리듬에 맞춰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주의자였던 저는 늘 거창한 행복만을 쫓았습니다. 해외여행, 값비싼 물건,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성공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건 행복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불완전한 순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가 쑥쑥 자라난 것을 볼 때의 기쁨 답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밤 냄새.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제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소중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기로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반듯한 밭을 만들고 싶어 삽질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았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대충 삽으로 흙을 퍼내고는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밭이 삐뚤빼뚤하면 어때? 그게 더 자연스럽고 예쁘지. 친구의 말에 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삐뚤빼뚤한 밭에서 자란 상추가 더 맛있었고 벌레 먹은 배추를 보면서도 아, 자연이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예쁘지 않아도 괜찮은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사소한 행복들은 완벽하지 않은 순간에 더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만들어준 삐뚤빼뚤한 종이약은 완벽하게 접힌 학보다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서툰 솜씨로 끓인 된장찌개는 완벽한 맛집 음식보다 더 따뜻한 온기를 전해줍니다. 완벽주의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나니 비로소 세상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행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사소한 행복들을 발견하는 놀이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휴, 칠칠맞게 또 뭘 흘렸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이러다 자식들한테 짐만 될 텐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자책의 말을 쏟아냅니다. 저는 특히 그랬습니다.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던 만큼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역시 안 되라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가혹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죠. 차를 마시다 옷에 커피를 흘려도 괜찮아. 커피 자국이 꼭 별자리 같네 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 헤매도 괜찮아. 조금 느리면 어때? 천천히 배워도 돼 하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후로 제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삶을 책으로 비유하자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페이지를 반듯하게 펼치고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모서리가 접히기도 하며 때로는 찢어지기도 합니다. 제 안에도 구겨지고 찢어진 페이지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페이지, 실패의 쓴맛을 보았던 페이지, 후회로 가득한 페이지들 말이죠. 예전에는 그런 페이지들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꽁꽁 숨겨두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구겨진 페이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오히려 그 페이지들이 제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 상처 입은 내 과거, 그리고 서툰 지금의 나를 모두 끌어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함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겨진 페이지마저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자 편안한 삶을 위한 가장 다정한 레시피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에 작은 쉼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어깨에 힘을 빼고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삐뚤빼뚤한 삶의 흔적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실패와 실수들이 이제는 저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당신의 삶에도 분명히 구겨진 페이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페이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페이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그 페이지들이 모여 당신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관대해지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챕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실수해도 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라는 씨앗 말입니다.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당신의 남은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남은 삶의 여정을 완벽이라는 목적지가 아닌 행복이라는 과정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당신의 다음 챕터가 가장 찬란하기를 바랍니다.